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 세계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비대면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커다란 경제적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신산업의 등장과 함께 혁신적인 성장 파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비대면 테마 역시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대적 테마 비대면, 위기에는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해서 성장을 주도한다. 자, 비대면 테마 중에서 소테마로 네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5G, HFR 5G, 카카오는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 그리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는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번째는 웹툰, 웹툰도 비대면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5G 중에서는 이제 HFR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5G 관련주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실적 모멘텀을 봐서는 이제 HFR이 최고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하반기에 이제 많이 실적이 몰려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인데 역시 그 최고였던 그 커뮤니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제 대면 사업도 있지만 비대면 사업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진 그런 회사고 올해 또 실적이 상당히 좋죠.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00% 가까이 급증을 합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사실 그 현재 전 세계 그 최악의 사태가 3월이 거의 뭐 절정기였죠. 절정기인데 오히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역시 그 비대면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소할 텐데 웹툰이라고 저도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데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아톰이라든가 뭐 마징가 제트가 저는 이제 그 한국말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일본 작품이었죠. 지금 이제 한국의 웹툰이 일본으로도 수출이 된다고 그러죠. 뭐 당연히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일본의 어떤 그 소비자들은 또 일본 작품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국내는 물론 세계로 지금 확장이 되는 그런 추세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는 맨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났습니다.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낫지 않을까. 특히 초보자분들은 주식을 좀 배우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마존닷컴입니다. 아마존닷컴. 지금 이제 전 세계 그 현 사태가 없었다라면 이렇게까지는 못 올랐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전 세계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장 환경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적도 대단히 좋죠. 알리바바도 뭐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악재가 없었어도 물론 이제 가능했겠지만 이런 악재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 따른 반동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존닷컴이 사실 글로벌로 봐서는 최고의 비대면 핵심주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이제 그 우리가 동영상이나 드라마, 영화, 최근에는 그 국내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지난 그 3월이죠. 3월에 이제 그 전 세계 위기 속에서 역시 그 하락에 따른 반동으로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고, 그 아마존과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비대면 시장이 현재 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코스피의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입니다. 1위서부터 30위까지인데요. 5위에 이제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도 이제 비대면의 핵심주라고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LG화학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거에 200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그 한때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위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네이버가 현대차보다 한참 시가총액 한참 위에 있어요. 그 SK텔레콤도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통신혁명으로 뭐 2000년 정도 전후에서는 시가총액 3위 안에 들었던 종목입니다. 그 바로 아래 또 카카오가 있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또 비대면 시장의 어떤 그 핵심주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죠. 과거하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6만원대였죠. 6만원대에서는 시가총액 제가 5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세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비대면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흐름,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 비대면 사업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이제 가장 굵은 선이 되겠는데요.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믹스한 거죠. 2007년도 기준으로 이제 그 전체 세개 종목의 전체 시가총액이 합이 113조라고 그런 거죠. 자, 지금 가장 굵은 선이 되겠네요.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간에 흐린 선이죠.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세 개의 믹스가
2011년 기준으로 2011년에 리먼 사태 때문에 사실 그 안전자산이 엔화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봤죠. 2011년도 기준으로 128조까지 갔어요. 128조에서 현재는 한 40조밖에 안 돼요. 지금 포스코,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0조 정도 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포함해서는 현재 50조가 넘는 거죠. 지금 가장 흐린 선인데 맨 아래서부터 출발하는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 비대면 시장 역시도 어떤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테마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제 5G 테마입니다. 우리가 HFR을 준비했죠. 5G 관련주는 사실상 현재 사태를 피해갈 수 있는 탁월한 대안이다.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광고 단가 하락에도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G 네트워크 장비 업체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화질 다운그레이드 본격화, 망 중립성 큰 변화 이상, 이거로 인해서 5G가 어떤 그 비대면의 핵심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5G 네트워크 장비 업체 트래픽 증가에 따른 큰 수혜 예상. 국내 연간 트래픽 추이를 보면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비대면 시장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경쟁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사실 그 올해 같은 경우 2020년 올해가 아마 그 상당히 글로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HFR 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같은 경우 이제 프론톨 관련해서는 그 독보적인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지금 이제 차트가 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죄송합니다. 월봉 차트. 월봉 차트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저점의 추세를 그려봤어요. 굵은 선으로 빨간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저점이 다 일치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가수요가 개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 가는 빨간 선을 지금 제가 우상향 쪽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원래는 이때서부터가 현재 그 세계적인 위기가 없다면 이때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가 전개가 됐어야 되는데 현재 사태 관련해서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복원을 해주면서 모양을 이제 갖추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5G 종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노바이러스도 괜찮은데 일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텐데 다른 종목보다는 우선순위별로 본다면 HFR이 이제 단연 탑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실적을 보면은요, 2017년도에 그 30억, 2018년도 30억,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40억이요. 완전히 퀀텀 점프죠. 만약에 이 예상치하고 전망치하고 상당 부분 근사하다면, 주가는 이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실적이 이제 많이 몰려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의 어떤 비대면 사업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 이제 컨텐츠 서비스가 있는데 톡비지가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영업이라든가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카카오의 결정적인 어떤 결정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털비즈라든가 뉴비즈, 컨텐츠 서비스에서는 게임, 뮤직, 유료 컨텐츠, IP비즈, 기타 등등 있죠. 그래서 비대면 관련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장 잘 갖추고 있고 또 사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되겠죠. 비대면 증권회사라든가 은행도 그렇고 증권회사도 설립을 했죠. 하여튼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상상력이 지배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저희가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를 비교를 한다면 네이버는 사람 나이로 따지면 우리가 주가도 생로병사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이로 따지면 네이버는 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는 그런 그 젊은 시대, 상상력이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젊은 시대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자, 카카오 주가를 보죠. 과거에 이제 그 다음과 합병할 때 주가가 18만 3천 원이 역사의 최고점이었는데 요번에 그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8만 한 5천 원 정도 전후가 되는데요. 과연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비대면 시장이 일시적인 유행이냐 혹은 커다란 트렌드냐 이거로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본다면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아래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이 730억, 2019년도에 207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080억이 나와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불확성이 다른 어떤 그 제조업보다는 경기 민감한 그 제조업보다는 불확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사업 불확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좀 근사치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면 지금 18만 원 역사의 고점 18만 원대를 돌파하고
기본적으로 20만 원은 의미가 없죠. 한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월봉인데요. 일봉을 갖고 우리가 눌림목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해서 매매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11만 원대 주력주에 편입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렸지만 거의 뭐 100% 정도 수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카카오도 이제 계속해서 이미 그 관성이 이제 작용을 한 것 같고, 그 관성을 넘어서서는 이제 그 가속도의 법칙이라죠. 우리가 가속도의 법칙, 즉 가수요가 개입된다면 저점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이제 체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인 이제 현 사태죠. 현 사태의 최고의 절정기는 사실 3월 달이었죠. 3월 19일이 저는, 최악의 어떤 상상력이 반영이 됐고요. 3월 같은 경우 3월 19일 전후까지는 공포는 공포인데 이것도 예측 불가능한 공포를 지배한 거죠. 지금은 이제 예측 가능한 공포가 지배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 부분 내성을 이제 확보했다고 그런 거죠. 여튼간에 악재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악재가 지배하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가 지배하는 단계가 가장 어렵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액이 3월 거래액이 창립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밑줄 치고 보시면은 PG사 중에서 이제 탑픽이죠. 1등 회사죠. 단독 플랫폼 기업 중, 기업 기준에서 플랫폼 기준 국내 커머스 마켓시어 1위고, 쿠팡 여러분들 잘 아시죠? 쿠팡을 비롯해서 티몬이나 위메프, 혹은 이제 뭐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고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요소고, 2등, 3등주들이 많이 있어요. 뭐 KG 이니시스 등등해서 있는데, 가급적이면 1등주들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좀 덜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2018년도에 218억에서 2019년도에 3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400억, 그다음에 500억. 지금 한 6년, 7년 정도 한 번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역성장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익계질이 굉장히 또 뛰어나죠. 안정적인 어떤 이익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결정적인 어떤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번에 이제 현재 전 세계적 위기를 통해서 주가 자체가 또 퀀텀 점프하는 그런 좋은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네 종목 준비했습니다. HFR,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DNC 미디어를 준비했는데, 네 종목 중에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사실 실전에서 매매하기는 다소 좀 까다로운데, 그런 종목을 우리가 접근한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이미 역사의 고점을 완연하게 돌파한 그런 상태죠. 하여튼 지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역사적 고점인데, 역시 앞서도 이제 우리가 카카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강력한 저항성이 될 것인가, 혹은 이제 이거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 이제 이게 새로운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비대면 시장이 앞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흐름, 시대적 테마라고 봤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왼쪽에 2015년도 7월이거든요. 7월 시작 7월과,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2015년도 7월에 주가하고 지금 현재 주가하고 좀 비슷한데, 2015년도면 거의 뭐 5년 전 아닙니까? 5년 전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이때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강력한 어떤 강력한 뭐라고 할까?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시장 규모 자체도 커지고, 또 어떤 4차 산업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역시도 우리가 월봉을 봤지만 일봉 차원으로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마이너스권 계속해서 눌림목을 준다면 눌림목마다 계속해서 매수에 들어간다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는 이제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CP사인데, 국내 CP사 중에서는 1위예요, 1위.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죠. 앞서도 제가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일본 만화를 굉장히 많이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웹툰이 지금 해외를 또 일본을 비롯해서 지금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K 웹툰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또 웹툰이 또 확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런 드라마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또 미생이라는 또 드라마 있죠. 이것도 다 웹툰 기반으로, 원작이 다 웹툰이죠. 그만큼 웹툰 작가들도 요즘 예능 프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어떤 시대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017년도에는 이제
이제 50억에서 2018년도에 60억에서 작년에 이제 80억에서 120억, 160억 계속해서 이제 그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 실적도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데가 이제 플랫폼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콘텐츠를.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비즈니스였던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체로 뭐 광고하고 홍보하면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뭐 나 혼자만 레벨업 그 카카오 페이지 구독자 수가 뭐 급증하고 있죠. 대략 한 25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2019년도 보니까 1월에 보니까 뭐 불과 한 70만 명 정도에서 250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자책 수출액, 전자책이면 사실 웹툰을 비롯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책 수출액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이제 커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DNC 미디어는 이제 월봉이 아니라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과거 역사의 고점대가 이제 대략 한 19,000원대였는데 돌파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현 사태를 이제 맞이한 거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위기하고 같이 해서 주가 빠졌는데 역시 비대면 시장의 급증과 함께 복원력이 강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 종목 코드라고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이제 약간 좀, 그 상승 탄력을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업 구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K-팝을 넘어서 K-팝의 어떤 연장선, K 웹툰이죠. 웹툰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한번 역시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DNC 미디어도 우리가 비대면의 어떤 대표주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 그 3개월에 100만 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500만 원인데 1년에 한 번에 가입하기에는 사실 그 신뢰감도 있고 또 이제 실력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체험 VIP를 우리가 인턴 회원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의 수익률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믿을만하고 실력도 좋다 한다면 같이 한번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그 정회원 가입하기 전에 3개월만 체험을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